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한 10분쯤 전부터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전문가님들이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빠져나가는 나의 계좌를 보고 있자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서 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요. 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장소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벌써부터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TK 케미칼이요. TK 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56,040원요. 56,040원이요. 네. 5,640원 아닐까요? 5,640원. 네. 네, 5,640원이고요.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비중. 아, 저기 몇 프로 갖고 있냐고요? 네,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아, 퍼센트는 모르겠고 한 2억 4천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금액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기에 담고 네네.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어제 했어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좀 걱정도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점에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제 글쎄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사셨어요? 아니, 뉴스를 본 게 아니라요. 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예. 한번 저기 올라가길래 어제 오르고 급등했길래, 막 그렇죠? 가고 있길래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 바로 이제 조금 오르면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도 많이 사셨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샀죠. 근데 이거 좀 잘못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떡해. 그 사는 날이 아니고 어제는 파는 날이에요. 밑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날이고 TK 케미칼은 SM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 자체에 뭐 실적이 좋거나 펀더멘탈이 좋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적자죠. 안 좋은데 항상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급등한. 최근에는 뭐 테마에도 몇 번 엮였고요. 이번에는 또 자회사 해운 자회사들이 뭐 대한해운이랑 부각되면서 원래 이제 SN그룹이 대부분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룹인데 대한해운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에서 미주 부분만 떼어내가지고 SM 상선도 인수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회사 관련된 부분 이슈로 지분가치 부각으로 급등 이렇게 나왔는데 자회사 지분가치로 요즘에 급등하는 거는 많으면 길게 가면 이틀 아니면 하루에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자회사 지분가치로. 그래서 어제 급등을 하면 좀 파시는 게 좋았어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내일,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내일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확 줄여야 되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내일 바로 상승을 하지 않으면 단기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쯤에서 이제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능하면 내일 만약에 바로 상승하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좀 길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락한 이후에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7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아마 그 5,910원 여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고 못 넘어가면 빨리 눈치껏 이런 종목은 빨리 청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쪽에 4,700원 지지선을 해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5,600원대인데 사실 거기가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5,600원이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5,600원을 내일 바로 치고 돌파를 하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바로 급반등이 나와서 이게 넘어서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무조건 절반 이상 줄이세요. 절반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은 4,700원 지지로 해서 위쪽에 5,900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4,700원 지지선 확인하면서 반등 나오면 얼른 매도하고 청산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거든요. 굉장히 진짜 금액이 많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비중이 아주 커지고 금액이 손실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얼른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보석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600원에 20% 됐어요. 3,600원에 20%요? 네. 어머니께서도 조금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성 파워텍 저희 오늘장 내일장 도너 리포트에서도 접근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지한 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언제 사셨어요? 한 4, 5일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오래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5, 5일째 된 것 같아요, 5일째. 제가. 네. 너무 올라갈 고점에서 때. 사셨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사실 기대감은 있지만 거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그러니까 실적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초에 급등을 한번 잘했고 다행스럽게 지금 아직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이 나올 때 고점이었던 3,680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네. 아래쪽에 지지선은 3,1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3,100원으로 지지선을 잡으시고 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반까지 여기 지지선 안 깨고 있으면 잘 보유를 하셨다가 네.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네. 3,680원 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고점을 네. 돌파하면 4,000원까지 보시고요. 네. 만약에 3,680원 고점 돌파 못하면 다 청산하세요. 네네. 네,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680원 가격대 보시면서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정리하는 전략 가지고 가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jen님. 웹젠이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8,250원이요. 38,250원의 비중은요? 15%예. 비중은 15%입니다. 자, 이 종목 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그때 5만 수익 실현을 3천원까지. 못 하셔가지고 지금 좀 4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종목 이지한 위원님이 얼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8,250원에 사셨어요? 예. 잘 사셨네요. 근데 고점에 못 팔았다 그렇죠? 아, 고점에 어디 갔다 오는 만에 놓쳤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못 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예. 레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방송에서도 계속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팔 수가 없죠. 올라가는데 급등했는데 계속해서 방송이나 올려서 좋다고 나오니까 못 파는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이 섹터 자체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고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섹터 자체에 접근하는 수급이 좀 단발성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잠깐 반짝 매수했다가 그 뒤에 다시 매도 기간과 매도하다가 이제 저점이 떨어지면 다시 지금 매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 대비로 주가가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게 단계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박스권 등락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이 종목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매수하신 가격 쪽보다 조금 밑에 37,250원 여기를 지지선을 놓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엎치락 뒤치락 다음 주 초반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음 주 한 중반 되면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때 반등 주면 일단 47,000원 위에서 이익실현 하세요. 예, 예. 47,000원에서 이번에는 이익실현 하고 다 못하겠다 싶으면 한 70% 정도는 이익실현 하시고 예. 한 30%만 가지고 고점 돌파 안 되는지 보세요. 예, 예. 예. 네, 웹젠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망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매도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매도 가격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대형 포장 3,120원 60%요. 대형 포장 3,120원에 60%요. 네. 네,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하고요. 이 종목도 2.78% 지금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와 살짝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지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 한 금요일 정도에 매수했어요. 이 종목은 뭐 올해 2월달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다 한번 꿈틀거렸다 그렇죠. 꿈틀거리고 재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등락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전에 2월달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를 했고 개인만 샀다가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 한매가 일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좀 강한 테마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흐름이 괜찮은데 이게 지금 현재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위쪽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이제 내려오면서 매도세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길게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지금 3,120원이면 거의 이제 본전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데 반등 주고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3,500원 좀 잡고요. 짧게 한번 대응하고 좀 아쉬우면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00원에 매도를 하고 아래쪽에서 2,500원에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롤링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지지선 2,500원, 목표 가격은 3,500원.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래가 좀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3,500원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2,500원에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종근당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만 5천 원에 비중 12%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좀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근당에서 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도 5%, 6%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종근당은 사실 급등락이 굉장히 반복 많이 됐고 급등하면서 사실 위쪽에 매물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테마성 짙은 뉴스나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를 했을 때 작년이 이제 좀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정체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보면 이 대형 제약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분당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방 추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단 쪽에서 급등한 이후에 급등할 때마다 계속 차익 매물들이 쌓이면서 안쪽에 보시면 대량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층층시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올라가더라도 저기 있는 매물들을 다 걷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이전에 지금 들어왔던 구간에서 지금 위쪽에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가 오히려 이제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가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면 저항선이 되는데 그러면서 15만 5천 원이 지금 현재는 단기 목표 가격입니다. 오늘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13만 3천 원인데 직전 저점. 내일 바로 이 종목에 양봉이 나면서 돌려 세우지 않으면 13만 3천 원이 좀 이탈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지선은 13만 3천 원 놓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15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목표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뿐만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 자체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거든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보내주신 종목 KH바텍입니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30%인데요. IT 부품주고 이 종목도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위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 매도를 고민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걸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850억 정도, 올해는 3,000억이 좀 넘어갈 걸로 되고 영업이익도 30억에서 280억,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유동성장세 초반에는 낙폭 과대든 섹터가 레벨업 되든 뭘 사도 다 올라가지만 올해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주고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실적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된다는 부분에서 주가 흐름은 괜찮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이 반등을 주고 올라오는 구간 동안 이 종목도 반등을 꽤 강하게 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매도해야 되거나 혹은 빠르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대신에 아래쪽에 매집량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요.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충분히 2만 5천 원 가격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목표가 보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알고 계시죠? 전화로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빛소프트요. 한빛소프트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7,420원이고요. 네. 90%요. 7,420원을 90% 비중이 90%라 많이 담으셨는데 지금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는 현빛소프트 좋아 보이는데 오늘 조금 3% 하락하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90% 비중으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기대감으로 매수했고, 근데 그게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죠. 급등했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정도의 차익 실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매수를 너무 고가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밑에 잡았어도
한번 이 종목은 좀 가지고 롤링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종목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대략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시켰고 이후에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오지만 사실 차익 매물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번 조정받고 반등 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고점에 비중을 90% 사셔가지고 이 조정을 견디기도 사실 그렇게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6,20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400원 넘게 비중 90%니까 6,200원만 가도 좀 타격이 상당하시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걸 좀 견디셔야 되는데 고점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났기 때문에 6,2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6,200원에서 지지를 받고 혹은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거래량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말은 고점에서 손바뀜이 이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주저앉지 않으면서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손바뀜이 되면서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손바뀜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의 데이터로만 보면 6,1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의 목표 가격은 7,400원까지 박스권으로 좀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다만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지지를 받으면 아마 이 7,400원에서 8,000원 요 구간에 매물이 많은데 이 구간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파가 되면 절반 정도 보유하시고요. 7,400원 위에서 본전 위로 올라와 가지고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7,400원에서 8,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는 절반 이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을 보시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행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90%시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90%를 들고 이 종목을 행보 구간을 다 견딜 거냐 아니면 행보가 너무 길어지면 비중을 좀 줄여서 종목을 교체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비중 90%면 금액이 좀 크시다면은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을 기다리시기보다는 7,400원에 최대한 붙으면 비중을 줄여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일단은 버텨야 되겠네요. 지금 버텨야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가에 샀고 아직 매물이 다 소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200원 지지 가능성이 일단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사고 싶을 때 분할로 사세요.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계속 사 들어가면 단가가 맞춰지면서 이런 조정을 좀 견딜 수 있거든요. 한번 분할 진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중도 많이 담으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가격대 그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서 비중도 좀 줄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우님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롯데제가요. 롯데제과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5%고요. 네. 17만 1,000원, 1,000원인가? 예, 17만 1,000원. 17만 1,000원에 비중 15% 맞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17만 1,000원이면은 작년보다도 더 이전에 사셨던 2년인가 좀 것 같아요. 예, 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남았지만 장기 투자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하셨어요? 15%고요. 야, 뚝심은 일단 대단하신다, 그렇죠? 15% 또 10%는 제가 지금까지 한 세 군데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또 10% 있어요. 다른 데도. 그래도 진짜 이 하락을 다 견디고 일단 보유를 하셨다 그렇죠? 예. 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나무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제 마음고생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본전 가격 위에서는 파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장기 보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 보유하시면 본전 가격 위에서는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 파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뭐 장기 보유이기 때문에 뭐 몇 대 지지선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유를 하실 거니까 최저가 9만 원 저기 안 깨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대응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지금까지 길게 보유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일단 보유해서 계속 가져가겠어 라고 하면 이 종목 계속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면 20만 원 이상도 가져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로 지금까지 보유한 것처럼 난 연 단위로 보유하겠어 하면 목표 가격은 2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너무 기다려서 어느 정도 본전 그 지점을 정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18만 원에 청산을 하시면 두세 달 안에 청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연 단위로 보고 22만 원까지 갈 건지 아니면 한두 달 더 보유해서 18만 원 본전리에서 청산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에서 이 소비재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18만 원, 장기로 22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빨리 매도하려면 좀 추가로 또 타서 가능하면 빨리 매도하고 싶으시면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다 던지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 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또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왠지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번에도 굉장히 장기 종목을 보내주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수익 얼른 내고 싶으시다면 두세 달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수익 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벳셀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9,58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이네요. 지금 좀 지루한 횡보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지금 이제 급등한 이후에 대부분 이제 반도체 종목 비슷한데 급등한 이후에 매물을 좀 맞고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와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도 아깝고 가져가기는 지루하고 이제 이런 형국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월달 급등한 이후에 지금 현재 좀 소강 상태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좀 보시면 문제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우량하거나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은 5,2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서 추세적으로 올해 1월, 2월처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반짝 경기. 근데 디스플레이는 제가 강조했지만 그때 그 실적이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제한적으로 등락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짧은 목표 가격 박스권 상단으로 6,500원, 지지선 아래쪽에 5,2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벳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볼게요. 보내주신 종목 오리온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롯데제과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오리온 보내주시면서 뭔가 제과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수가가 126,500원에 비중 20%입니다. 근데 같은 제과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차트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2만 원,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하락 추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이 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받쳐주는 종목들은 소비재 중에서도 지금 고점권에서 놀고 있고 등락을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올라가다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오리온은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좀 나홀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고 있고 실적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뭐 이 종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기대치가 생각만큼 높게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절대 비율로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은 거기에 지금 부합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14만 8천원 찍을 때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집했던 부분은 단기적인 매집 물량들이 여기서 많이 매도가 되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당분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등락으로 좀 보시기 맞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만 8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3만 5천원, 11만 8천원에서 13만 5천원 박스권 등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의 등락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유통 관련주들, 경기 회복주들 생각해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신 종목 현대차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2만 9,200원에 비중 60%입니다. 이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배터리가 좀 부족하면서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동차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대부분 차익 실현을 말씀 좀 드렸고요. 이유는 11월 말 이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사실 펀더멘트에 대한 개선 부분이 첫 번째지만 그 외에 뭐 수소차라든지 뭐 애플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에 많이 얽히면서 오히려 이제 이 대형주가 테마에 얽혀버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 차익 매물을 받았던 개인들 물량이 고점에서 계속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대차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1만 1,000원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그 부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6만 8,000원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25만 원도 마찬가지고 26만 원도 마찬가지지만 행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상승으로 전환될 모멘텀이 좀 부족할 것 같고 5월 달부터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들어오면 시장 수익률 정도만큼 상승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낮추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기 말 정도에 가야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만 1,000원 박스 하단, 26만 8,000원 박스 상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긴 횡보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000원에 비중 20%인데요. 빠르게 좀 한번 봐주시죠, 위원님. 네, 지금 현재는 이 종목 시장에 등락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행보가 좀 길어지더라도 지금 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6,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하락폭이 깊죠. 1.33%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77.89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습니다. 3,22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다시 상승폭 반납하면서 한 5일 정도 이전에 거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후장에 들어서 다시 반등을 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3,120선 뚫어주지 3,200선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늘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1조 3천억 원 기관이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매도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은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 전부 다 빨간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위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19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1.07%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2% 이상 하락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79% 하락합니다. LG화학이 2.91% 하락하면서 5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자, 다 파란불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4%, 카카오 1.25%, 현대차 1.31%, 삼성 SDI가 2.46%, 셀트리온이 2.83% 하락하면서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폭 깊습니다. 0.84% 하락을 하게 되고요. 1,023.20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다시 파란불 켜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강했었고요. 장 중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019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살짝 고개 들어 올려서 1,02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역시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기관이 1,042억 원, 외국인이 1,18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개인들은 2,604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위부터 11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92% 하락을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깊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위로 밀려납니다. 3.62% 오늘 장중에 시젠과 위치 변경이 됐고요. 14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은 오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아까까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요. 0.19% 하락하면서 20만 8,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3.75% 하락하면서 6만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2.60% 하락하면서 5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모두 오늘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19% 하락하고 알테오젠도 3.20% 하락하면서 8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1.57% 하락하면서 34,550원에 SK머티리얼즈는 2.24% 하락하면서 34만 5,200원에 CJENM은 2.01% 하락합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하락장이라서 그런지 괜히 더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키워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꾸준히 잘 매수를 했다가 오늘 골프 시장에서 1조 한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문제는 이제 선물을 12,000계약 이상 매도, 풋옵션을 250억 정도 매수. 이 선물과 옵션에서 움직임을 보면 단기적으로 하방의 충격에 이제 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의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방의 수익을 취하는 구조를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현재 여기를 이 시점을 빌미로 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에서 선물옵션에서 수익을 내려는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런 움직임이 이제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다음 주 이번 주 계속 남은 기간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 달에 미국 국채 발행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우리 시장의 조정이 그때 가속화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아마도 단기적인 하방 쪽으로 보는 헤지 펀드들이 오늘 베팅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월 달 같은 그런 미국 국채 발행 흥행이 실패하면서 오는 조정이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이내 혹은 이번 주 정도로 제한적일 것 같고, 다만 헤지 펀드들의 선물옵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오늘 왔고 내일 모레 이렇게 2, 3일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그 짧고 강한 가격 조정 구간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없거나 주도주를 좀 더 타이트하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교체 매매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고 과연 2월 달 같은 조정이 이번에도 또다시 벌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단기 조정으로 보시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건지 궁금해요. 어떤 이유인가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식을 매도한 것도 보이지만 선물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추세 변곡점이 되면 선물을 보통 하루에 한 10,000계약 이상, 옵션을 하루에 한 200억 정도 매수할 때가 단기 변곡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부터 미국 국채 발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2월과 같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올 것이다.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바로 2월달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1월 중순 이후 2월달 조정이 가팔라지면서 조정 기간이 1, 2, 3월달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아마도
일부 펀드, 해지 펀드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때 상황이랑 경기 회복의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조정이 거의 2달 이상 끌고 갔다면 이번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이상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짧고 굵게 가격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조정이 선물 옵션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2, 3일 정도 조정이 강할 때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 쪽으로 분할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발행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장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52% 내려갔습니다. 3,171.66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0.94% 하락을 했습니다. 1022.22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양시장 오늘 1% 안팎의 큰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도 반등이 나왔죠. 6원 30전 올라갔습니다. 1118원 60전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지수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 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줄이시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테레비 줄이고. 네, TV 소리 줄여주세요. TV 소리 줄이시고 전화로만 네. 제 목소리 들으시고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KG 이니시스. 네, KG 이니시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23,120원이요. 23,120원의 비중은요? 10%. 비중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 흐름은 괜찮았었는데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네, 종목 네. 결제 관련주인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보유를 좀 오래 하셨다 그렇죠. 몇 달 정도. 예. 오래 좀 하셨고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이 작년 초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비대면 관련되는 부분이 확 커지면서 결제 관련되어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이제 지루하게 좀 횡보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1,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여기가 지난번 매수했을 때 추가로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물을 탔던 지점이고 반등권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겼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21,0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21,000원을 넘어가면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100원인데 요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21,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목표 가격은 24,500원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24,500원까지 잡으시고 21,000원이 넘어간지 일단 잘 보셔야 되고 뭐 워낙 오래 보유하셔서 지지선과 상관없이 보유하실 것 같은데 지지선 아래쪽에 2만원 좀 짧게 잡으면 2만원이고요. 근데 지금 워낙 장기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지선 아래쪽에 19,500원까지 잡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24,000원까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21,000원 지지 받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니까 일단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유한양이요.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72,500원에 10%. 72,500원에 10%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 그리고 연말까지 상승세가 가팔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살짝 고개를 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매수가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글쎄.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한양행은 좋은 종목인데 그렇죠. 주가가 1월 달에 너무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이후에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제약사 가운데 펀더멘탈 변화가 별로 없고 문제는 지금 대형 제약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6%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나기가 대형 제약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한 4%,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신약과 관련됐던 그 이슈, 그걸로 이제 주가가 크게 반등했을 때 그 이슈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때 작년 연말 연초에 이제 급등한 올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 좀 받았고 반등권인데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반등이 펀더멘탈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좀 짧게 잡으시고 75,000원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이 아마 매수가가 조금 위쪽일 겁니다. 75,000원. 75,000원이요? 네, 아유, 75,000원 감사합니다. 잡으시고 예. 지지선은 지금 뭐 오래 보유하셔서 뭐 파시지 않으시겠지만 지지선은 64,000원 잡고 예. 목표 가격은 75,000원. 아마 75,000원은 5월 중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7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가 32만 원에 비중 15%인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오늘 3%씩 빠지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뭐 다른 채널들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를 많이 봐서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지한 위원님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가 최근 이틀간 4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이 종목은 셀트리온 계열은 펀더멘탈이 점점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엮이면서 주가 변동성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종목에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좀 받으면은 아마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쉽게 접근을 좀 못할 가능성이 좀 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대차장고가 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차장고가 이렇게 유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꾸준히 높아졌고 그러면 지금 뭐냐면 5월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압박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미리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이 28만 원인데 여기 이탈되면 제가 봤을 때 아마 4월 말까지 여기를 지지해야지 여기를 이탈되고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압박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지하는지 좀 보고 28만 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지금 당장 이 종목이 펀더멘탈 가지고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표 가격은 제한적이다 좀 봐야 되고 목표 가격은 3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더존비즈온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8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한 번쯤 이제 매수는 해볼 만한 위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더존 비주얼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고, 수급이 이제 개인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83,200원 찍으면서, 대량 이제 거래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이제 손바뀜은 지금 확실히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은 나왔는데, 이 손바뀜이 좋은 손바뀜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손바뀜 이후에 위쪽으로 치고 나갈 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혹은 너무 이제 리스크를 크게 잡지 마시고 최저가 83,200원 여기를 좀 잡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손바뀜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꽤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왜냐하면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거든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급만 개선되면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83,200원 저점을 좀 잡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9,600원, 99,500원 여기 잡으시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목표가는 꽤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노란톡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대응 방법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오늘 종목 상담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지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일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